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가 좀 늦어서 큰 녀석은 이제 중학생이고 작은 애는 아직 초등학교 다녀요. 둘 다 사내 아이들이라 도저히 말도 듣지 않고 저보다 덩치도 더 커져 버려서 요즘은 그냥 밥만 제때 먹이며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31살에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늦은 게 아니겠지만 당시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지방에서 지내 그런지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셨죠. 얼마나 심하셨는지 식당 손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고, 물론 저도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방법을 어린 나이에 일찍 깨우치게 되었고요. 손님들이 항상 저보고 웃기도 잘 웃고 성격 참 둥글둥글하며 좋다고 칭찬하셨는데, 원래 처음부터 성격이 둥근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저는 둘째로 태어나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며 일찍 따라 없어져서 둥글게 된 것이었고요. 시작은 부모님의 소개로 첫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저처럼 둥글둥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덩치도 둥글고 마음도 둥글더군요.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고요. 회사 일 때문에 몇 달간 지방에 내려와 지내게 되면서 우리 식당을 알게 되었다는데 꽤나 이름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남자를 좀 빤히 쳐다봤는데 자기는 사무직이라고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러 지방에 내려온 것이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소리를 아직까지 해요. 자기는 사무직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말고요. 근데 덩치 보면 절대 아닙니다. 연필을 쥐고 지냈을 손바닥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알겠다고 믿고 살죠. 나랑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둘씩 낳기를 했는데도 예전 연애 이야기만 나오면 그럽니다. 네, 맞아요. 그때 만난 그 둥글둥글한 남자랑 그렇게 눈 맞아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1살, 남편은 36살이었으니 혼기가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중이었고 급한 사람끼리 만났으니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더 가까워졌고요. 심하게 말라버린 장작이어서 그런가 살짝 스쳐 불이 붙었는데 아이가 덜컥 생겼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둘이 간 게 아니라 셋이 갔던 거였더군요. 시댁 사람들 첫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찌나 반겨주시던지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 그런지 시댁 가족들이 환영해주는 모습이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나중엔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희 동서가 열렬히 환영해줬어요. 동서는 저보다 5년 먼저 결혼한 상태였고 집안에서 며느리는 동서 혼자였으니 그럴 법도 했어요. 처음 인사했을 때 동서에겐 이미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제 팔짱을 끼며 그렇게나 좋아하더군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생각했는데 친자매보다 가깝게 지낼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사이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예비 형님 하며 졸졸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앞에 예비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 같아 보였네요.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시 저는 만삭이 된 몸으로 시댁은커녕 우리 집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각자 할도리는 하면서 지내자고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형님까지 들어온 마당에 시어머니가 왜 자기한테 전화해서 음식 준비를 상의하셔야 하냐며 저보고 중간에서 잘 좀 하라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도 임신해봤고 예전에 만삭일 때도 시댁에서 일만 잘했다면서 만삭이 문제가 아니고 게으른 게 문제 아니겠냐고 정신없이 쏴붙이는 겁니다. 말은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대체 동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나서 동서가 저렇게 천지분간 못하고 난리를 치는 건가 싶고
내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로 받아칠 기세라. 식당 일하면서 비슷한 손님 많이 겪어봤거든요. 같이 열내고 소리 높여봐야 좋을 일 없고 결국 나만 상처 입고 내 속만 더 뒤집히는 거라. 그땐 초산이고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일단 알겠다고 내가 더 챙겨보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했는데 첫 물길이 그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대로 동서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시댁 갈 때마다 속 시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특히 저희 아버님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고요. 저희 아버님은 풍채가 아주 좋으십니다. 시댁에 아들만 둘인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산부자가 밖에 나가면 길이 꽉 차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병간호를 해야 했고 집에서 2년, 병원에서 1년. 그때 참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저도 둘째까지 낳고 아들 둘 키우면서 집에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지던 시기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아버님의 절반도 안 되어 보이는 어머님 혼자 병간호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모른 척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버님인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더 야유어 가셨으니까요. 전 솔직히 저러다가 아버님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어떻게 되실까봐 더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둘 데리고 시댁으로 출근하다시피 지내게 되었고요. 어머님은 손주들을 봐주시고 저는 아버님을 살폈습니다.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저한테 늘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형님 오시기 전에 5년 가까이 혼자 며느리 역할을 도맡아 해왔으니 형님도 그 몫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가 시댁일로 힘들어서 둘째 갖지도 못했다면서 악을 쓰길래 동서에 대한 기대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따로 찾으시거나 하지 않았고요. 시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힘든 것뿐이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시진 않았거든요. 동서 이야기만 들으면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당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시댁에 가려 하지 않았겠죠. 동서의 말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믿을 게 아니다 싶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만 미워했지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뒤통수도 그런 뒤통수가 없다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아버님이 떠나시고 나서 병원비나 이런 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썼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말하기 그러면 종이에 써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 들어간 비용은 저희 남편과 서방님이 나눠 부담하는 걸로 들었는데 저렇게 어머님이 먼저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니 저는 내심 좋았죠. 어머님이 센스 있어 보이셨고요. 남편과 서방님은 한참 동안 방에 들어가 각자 종이에 무언가 써서 어머님께 전해드렸고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받아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남편이 통장을 확인해 보더니 기겁을 하며 어머님에게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아니 500을 왜 더 보내셨어요?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어머님은 너희들 고생했으니 그냥 받으라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어찌나 지독한 효자인지 내가 500만 원을 왜 더 받냐고 엄마가 돈이 어디 있으셔서 그러냐며 당장 돌려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서방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둘 다 똑같이 500씩 더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말어. 나 이제 돈 많다. 강릉에 있는 너희 할아버지 땅 그거 싹 다 팔아버렸다. 오를 만큼 오른 땅 그거 쥐고 있어봐야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고 내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아버리기로 이야기 끝냈고 통장에 잘 넣어놨으니 걱정할 거 하나 없다. 받아라. 나중에 들어보니 예전에 운영하셨던 상가 건물 하나만 남기시고 몽땅 다 팔아버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동서 눈빛이 희번뜩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동서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전 뒤집듯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돌 데리고 갔던 것처럼 아버님 장례식 끝나자마자 동서도 아이 둘 데리고 매일 시댁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가관이었네요. 어머니 혼자 외로우신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손주들도 할머니 걱정을 하는 통에 아이들 데리고 함께 왔다며 애교라는 애교는 쥐어짜감해 부리는데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큰조카 유치원까지 시댁 근처로 옮겨가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지방에 닳도록 찾아가는데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하게 성실했습니다. 그때 동서를 다시 봤어요. 며칠 저러다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여름 내내 시댁으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동서는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말에 들르라고 하시길래 동서에 관한 일이려니 싶었는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동서와 서방님은 이미 와서 어머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날 처음 동서가 말하는 유학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들 국제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한참 동안 늘어놓더니 결론은 유학비를 달라는 거였어요. 동서가 눈을 부릅뜨며 하는 소리가 요즘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가지 않는다면서 생각 있는 부모들은 진작에 유학 준비부터 시킨다면서 동선의 아이들도 더 늦기 전에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말하는데 저는 졸지에 생각 없는 부모가 되었죠. 저희 아들들 유학은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서방님은 동서 등살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고 동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은 가만히 앉아 들으시더니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애들 유학 보내는 게 너희 부부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일이냐? 그러자 동서는 곧바로 그렇다고 아이 교육보다 중요한 게 세상 어디 있겠냐고 했고요. 그 순간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에도 무슨 종이 같은 걸 한 장 들고 나오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유학자금 적어서 달라고 그럼 바로 보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제일 위에 동서 이름 적고 아래에 금액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흰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뭐라 적는 것 같았습니다. 한 손으로 가리며 적어서 얼마를 썼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동서가 적은 종이를 받으셨고 저번처럼 곧바로 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동서도 엄청 놀란 눈치였어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휴대폰으로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희에게 뭐 필요한 것 없냐 물으시는데 옆에서 남편이 대뜸 우리는 괜찮다고 엄마 건강이나 챙기시라며 맥을 딱 끊는 겁니다. 결국 저는 흰 종이 한번 못 받아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서는 그 뒤로도 시어머님께 그 흰 종이를 3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애들 유학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앓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저희 보는 앞에서 동서에게 흰 종이를 건넸고 동서는 그렇게 매번 유학비를 받아다가 갔습니다. 나도 애들 유학이나 보내볼까 정말 수백 번도 더 고민해봤지만 아무리 제 자식이라 해도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는데 유학비로 날리긴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 참고 참으며 동서 받아가는 꼴만 본 지 3년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퇴사를 했어요. 그럴 기미가 슬슬 보이긴 했는데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에게 건설회사 사무직이라고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몇 주씩 지방에 출장만 다녀오면 파스로 온몸을 다 덮고 나타났으니 남편 나이도 있고 저도 걱정스러워서 퇴사 결정 잘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남편이 혼자 버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오빠네 식당에 일 도와주러 다니며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왔던 터라 남편이 쉰다고 해서 곧바로 힘들어지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남편도 고민이 많았는지
이것저것 혼자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어찌된 게 일 다닐 때보다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어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나랑 같이 식당이나 하나 운영하자고. 친정오빠도 부모님 간장게장집 서울에 분점 내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도 분점 하나 받아서 둘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에 저희 적금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시작하려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물론 그냥 시작해도 가게 운영이 되긴 할 것 같았지만 한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식당 인테리어도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눈앞에 흰 종이 한 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도 이번에 도움 한번 받아보자고. 동서가 그렇게 받아갈 동안 우린 가만히 있지 않았냐고 어머님께 말씀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자기까지 부담드리기 싫다면서 스스로 한다길래 제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외국에 있는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머님께 얼마를 받았는지 대충 이야기라도 들으면 남편에게 할 말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시차까지 고려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나 시큰둥하게 받던지 날씨는 어떠냐, 아픈 곳은 없냐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슬쩍 우리 작은애도 유학을 보낼까 한다면서 동서에게 유학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외국 나가 지내면서 얼마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 식당 이야기는 당연히 꺼내지 않았고요. 근데 동서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저보고 돈 필요하냐고 유학은 갑자기 왜 보내려 하냐면서 돈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빙빙 돌리기만 하는 겁니다. 말끝마다 계속 아껴 썼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다음날 동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받자마자 저에게 식당 이야기를 했어요. 서방님에게 들었다면서 형님 식당 오픈하냐고 어디서 하냐면서 정신없이 물어보는데 중간에 저보고 돈 들어갈 곳 많은데 둘째 유학 이야기는 왜 하셨냐고 형님 그렇게 안 받는데 자기한테 거짓말도 하냐며 막 웃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동서 앞에서 이러는 내 모습이 짜증이 나기도 하다가 제가 먼저 질러버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머님 뵈면 말씀드려보려 한다고 나중에 다 정해지면 그때 이야기해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남편이 저리 고집부리니 시댁재산인데 제가 나서기도 그렇고 그 돈이 없다고 식당을 못 여는 것도 아니긴 해서 솔직히 그냥 기대도 접었거든요. 근데 명절날 새벽에 동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귀국했다고 공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방님하고 애들하고 다 함께 왔냐고 했더니 동서는 혼자 왔다고 지금 곧바로 시댁으로 가는 길이니 이따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남편하고 애들까지 다 놔두고 저렇게 급히 들어왔나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저도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동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방긋 웃는데 현관문 너머로 시댁 거실 바닥에는 흰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제가 성큼성큼 어머님께 다가가자 제 앞을 동서가 막아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 인사도 아직 못 드렸는데 제 옆에서 아주 큰 소리로 형님 식당 오픈 준비 잘 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냐며 제가 말 한마디 못하게 그 난리를 떠는 겁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며 식당 준비 잘하고 있냐고 도와줄 건 없냐 물으셨어요. 3천만 원이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옆에 동서가 정신을 뺏는 통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편이 아무 걱정 마시라고 잘 진행 중이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동서는 어찌나 밝게 웃던지 그날도 결국 흰 종이 한번 못 보고 떡국 차려서 어머님과 함께 먹고 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옆으로 오시더니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동서는 화장실에 가서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가게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을 더 쓰고 싶은데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안방에서 흰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시는데 저 종이가 뭐라고 심장이 뛰고 울컥하기까지 한 겁니다. 동서도 그 종이를 받는지 헐레벌떡 다가왔지만 이미 그 흰 종이는 제 손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원하는 금액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3천만 원이라고 적었죠. 옆에 있던 동서가 3천만 원이 적힌 종이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도 다시 적겠다고 어머님께 종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은 종이를 줄 수 없다며 동서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동서 눈빛이 희번뜩 하더니 장남이라서 다른 데 오해주시냐고 자기는 저 정도로 큰 액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며 제가 적은 종이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이를 하나 꺼내시더니 제 앞에서 2억이라고 종이에 쓰셨어요. 그걸 저에게 건네주시며 위에 이름 적으라고 지금 보내주고 다 털어버려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동서는 흰 종이보다 더 백칠장처럼 얼굴이 질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어떤 종이 뭉치를 가져다 펼쳐놓으시는데 그 종이엔 모두 동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800만 원 얼마나 자주 받아갔는지 세상 참. 지난 3년 동안 아이들 유학비 부족하다며 저 모르게 여러 번 왔다 갔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때마다 종이에 쓰라고 하셨고 그걸 다 모아놓으신 거였어요. 그걸 다 합치니 2억이었습니다. 유학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그날 처음 알았네요. 작은 애가 지금까지 받아간 금액이 2억이고 큰애한테도 딱 그만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 받아가든지 나중에 나눠서 받아가든지 그건 편할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전 당연히 지금 다 받겠다고 했죠. 동서가 저리 옆에서 난리를 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어머님은 동서에게 이제 땅 팔았던 돈 다 나눠줬으니까 그만 찾아오라고 귀찮다고 하셨어요. 동서는 거기다 대고 아직 상가 남아있지 않냐고 했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랑 그런 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니 신경 끄라고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손주도 유학비로 줬고 분명 그때마다 너희 부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냐고 누차 강조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대체 뭐가 억울해서 이 난리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동서는 서방님 몫으로 남아있던 200만 원을 받아갔고 저희는 2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선에는 증여세를 아직 안 냈나 보더라고요. 세금 어쩌고 자꾸 저희 남편에게 앓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식 유학까지 보낸 생각 있는 부모라면 증여세 정도는 미리 준비하지 그랬냐고 알아서 잘 준비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식당은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서 오픈 준비 중입니다. 동선에는 외국 생활 정리하고 귀국 준비 중이고요. 저는 자식들 유학은 못 보내줬으니 나중에 애들이 원하면 이번에 어머님 도움 받아서 오픈하게 될 간장게장집 건실하게 잘 키워서 분점 하나씩 내어주려고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많이 서운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흰 종이를 왜 쓰셨나 했는데 저런 뜻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쨌든 동서 덕분에 식당이 이쁘게 오픈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간장게장 한번 해주려고요. 이번에도 느꼈지만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